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경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전자파의 한 특성 중인 경계 조건이고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경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전파하는 전자파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불연속 지점의 경계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전자파가 안테나로부터 나와서 방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공간상에서는 TEM 모드,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과 전파 진행 방향이 모두 수직인 TEM 모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전자파들은 자동차, 안테나 등, 그다음 빌딩 등 다양한 물체들을 통과하면서 전자파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만나는 공간과 또 다른 물체 그 사이의 경계, 매질이 서로 달라지는 지점을 우리는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바라볼 때 파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경계면으로 입사하는 전자파가 있고요. 그 파가 매질 1을 통과하고 있다가 매질 2와의 경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경계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반사파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계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투과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균일평면파라는 거는 결국 이 매질원, 하나의 매질에서 진행하는 전자파인 거고요. 실제 전자파는 다양한 매질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매질들을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되는 현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이 입사파에 들어간 이 에너지는 반사되거나 투과되고요. 종종 이 매질2가 도체인 경우는 투과돼서 진행이 못하기 때문에 반사되고 나머지 에너지는 이 표면의 전류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자파가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매질을 만나는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경계 조건입니다. 경계 조건은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의 매질1, 매질2, 매질 1에서 들어온 전기장과 자기장이 매질 2로 진행해 가면서 이 경계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전기장의 T, 아래 첨자 T는 접선, 요 경계면과 수평하게 면에 있는 접선 방향은 연속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이와 같은 특성, 그리고 표면 전류 밀도가 있고, 전속 밀도도 이와 같은 특성이 있고 대신 표면 전하 밀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속 밀도는 여기 수직 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라고 표현되는 거는 경계면에 수평으로 붙어 있는 접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N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법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계면과 수직인 특성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씩 요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요 하나하나 경계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회전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회전이기 때문에 경계면에 매질 1과 매질 2를 통과하는 이렇게 회전하는 면을 하나 선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이게 적분을 하게 되면 각각 좌측과 우측이 적분이 되고요. 좌측 먼저 적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스톡 정리를 통해서 회전하는 경로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다시 4번에서 1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경계면이기 때문에 요 1번에서 2번, 3번에서 4번의 경로는 델타 H는 제로가 됩니다. 경계면은 요 선 길이가 무한히 작은 0에 가까운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번째 1번과 2번 그 다음에 3번과 4번 이쪽에 대해서는 0이 되고요. 나머지 2번과 3번 그리고 4번에서 1번 이쪽과 이쪽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벡터의 내적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들만 성분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수직 방향, 이 W는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이 AN 법선 방향에 대한 건 성분은 사라지고 접선 T에 대한 방향들만 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T에 대한 방향만 남는 거고요. 두 번째 우측에 대한 적분을 해보게 되면 이제 면적분인데 이 면적분인데 면의 넓이 DS가 델타 W분의 델타 H가 되는데 H가 제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은 제로가 됩니다. 또 요 위에 좌변에 대한 수식과 우변에 대한 수식을 합쳐보면 E1t 델타 W 마이너스 E2t 델타 W는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델타 W가 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 경계 조건 E1t와 E2t는 같다. 즉 매질 1의 전기장의 경계면의 수평인 접선 성분 E1 성분과 매질 2의 수평인 접선 성분 E2t는 서로 같다. 입니다. 여기 여기서 사라지게 된 수직 법선 성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직. 수평 성분, 접선 성분들만 같다라는 걸 이 패러데이 법칙으로부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암페어 법칙에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마찬가지 왼쪽에 자기장의 회전, 오른쪽에 이제 전류들이 있고요. 자기장 회전에 대해서도 여기서 살펴보면 앞서 봤던 것처럼 4번에서 1번, 2번에서 3번은 서로 수평 델타 W만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는데 1번에서 2번, 3번에서 4번 같은 경우는 델타 H 경로 이동인데 이 경계면은 델타 H가 제로로 가기 때문에 두 번째 텀과 세 번째 텀이 네 번째 텀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 첫 번째와 세 번째만 남게 되고 이때 델타 W의 방향이 접선 성분, 이 경계면과 수평인 접선 성분이기 때문에 자기장도 접선 성분들만 남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요 J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도 마찬가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요 첫 번째 성분인 전류는 표면 전류 밀도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델타 S가 제로로 가기 때문에 두 번째 변이 전류는 제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좌측에는 H1T 델타 W 마이너스 H2T 델타 W가 되고요. 오른쪽 항은 여기서 나와서 표면 전류 밀도 곱하기 델타 W가 됩니다. 나누게 델타 W로 약분을 해주게 되면 오른쪽처럼 H1 마이너스 H2의 법선 성분, 요 법선 성분에 컬 취해주고요. 매적을 하고 그게 표면 전류 밀도와 같아진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기장은 들어오게 되는데 요거에 요 n의 플러스 방향인 이 매질 2에서 매질 1으로 바라본 이쪽 면이 지금 플러스 n 방향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 n과 크로스 되는 거는 같은 방향 성분들은 크로스가 안 되죠. 왜냐면 크로스는 사인 값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거나 마이너스는 안 되고 이거 수평 방향. 이 n 방향과 수직인 즉 경계면과 수평인 n 방향과 수직인 이쪽 방향 이렇게 좌우로 되는 h 방향 h 자기장 성분들이 결국 표면 전류 밀도로 변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가우스 법칙에서 살펴보게 되면 가우스 법칙 왼쪽은 다이버전스 D고 오른쪽은 이제 최적 전압 밀도가 되는데요. 가우스 법칙은 이제 최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면이 아니라 원기둥으로 표현되는 최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이버전스 D인데 이제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용해서 각 표면 면적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으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원기둥은 면이 3개죠. S1, 매질 1 쪽 방향으로 나간 S1, 매질 2 방향으로 가는 S2, 그리고 원기둥의 옆면에 해당하는 S3, 이게 세 가지 면이 있는데
델타 H가 제로로 가기 때문에 S3는 면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면적은 S1과 S2만 남습니다. 그래서 S1, 매질 1 방향의 S1과 매질 2 방향의 S2 이와 같이 남아있고요. 정리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최적 전압밀도의 적분인데 여기서 마찬가지 델타 S 최적이 요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이 높이 델타 H가 제로로 가죠. 근데 제로로 가기 때문에 얘가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전하 같은 경우는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높이가 제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델타 S에 남아 있습니다. 표면 전하들이. 그래서 표현을 최적 전하 밀도가 아니라 표면 전하 밀도로 표현을 하면서 그 단위 면적을 곱해주게 됩니다. 이 두 수식으로부터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결론은 D1-D2에 대해서 N방향 플러스 A1 방향이 N방향이니까 내적을 취해주면 그게 표면 전하 밀도와 같다라는 수식이 유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속의 연속성. 자속의 연속성은 자속 밀도 B에 대한 발산으로 표현이 되죠. 발산을 표현하게 되면 앞서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원기둥 최적 중에 S1 방향과 S2 방향은 면적이 존재하는데 S3 방향, 옆방향은 델타 H가 제로로 가기 때문에 S의 면적이 제로로 갑니다. 그래서 S1 방향과 S2 방향에 대한 값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둘의 합은 제로가 된다. 이거고 정리를 하면 B1 방향 수직과 B2 방향 수직은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정리해보면 요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경계 조건의 기본 네 가지 수식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수식인데요. 매질이 두 유전체 무손실 두 유전체에만 따진다 그러면 경계면에는 표면 전류나 표면 전하가 없어요. 표면 전류나 표면 전하가 없습니다. 유전체로만 이루어진 경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오고요. 두 번째 식 JS 표면 전류 밀도가 없어지고 표면 전하 밀도도 없습니다. 네 번째 식도 그대로 오고. 그럼 최종적으로 전기장의 접선 성분, 자기장의 접선 성분은 모두 연속이다. 계속 같은 값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인 거고요. 전기장의 법선, 수직인 법선 성분은 이와 같이 유전율, 매질1과 매질2의 유전율에 관계에 있다. 왜? 전속 밀도 법의 법선 성분이 연속이기 때문에 이 전속 밀도를 전기장으로 변환해주면 이렇게 유전율의 비율로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 관계식으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자속 밀도의 법선 성분도 연속.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으로 표현해주면 자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율의 비율로 표현되죠. 요 네 개의 수식이 기본적인 두 유전체 사이의 경계 조건인데 무손실 매질인 경우 경계 조건인데 전기장, 자기장으로만 표현하려면 요 세 번째, 네 번째 식은 요 오른쪽에 있는 수식처럼 변환을 해줘야 된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손실 유전체와 도체 사이의 경계 조건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흔히 말하는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전자파가 안테나를 만났을 때 또는 자동차와 같이 이게 철판을 만났을 때 현상인데요. 도체 내부에는 전기장이 형성되지 않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두 번째 매질의 전기장, 자기장, 전속밀도, 자속밀도는 모두 제로가 됩니다. 통과되지 않고 그럼 뭐가 남느냐? 도체 표면의 전류 밀도와 표면 전류 밀도와 표면 전하 밀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이와 같이 전기장의 접선 성분은 제로가 되고요. 법선 성분은 이와 같이 남아있게 되는 거고 매질원의 유전율과 표면 전하 밀도와 이제 관련되어 있고요.
매질원의 전기장의 접선 성분은 표면 전류 밀도로 변환이 되고요. 자기장의 법선 성분, 수직인 법선 성분은 제로가 됩니다. 매질에 따라서 이와 같이 경계 조건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풀어보게 되는데, 이 경계 조건은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사용되는 초기 조건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자파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